안녕하십니까. 김준석의 뜨거운 스포츠 평론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축구의 세계에는 여러분, 때로 역사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수십 년간 동남아 팀들에게 중국은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 하나의 거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그 산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중국 언론 스스로가 쏟아낸 불안감 가득한 문장들이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바로 두려움의 역전입니다. 한때 아시아를 호령하던 그 거인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의 심장을 겨누는 그 두려움의 이름.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랑스러운 그 이름. 바로 김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도화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기 2025 동아시안컵입니다. 여러분, 3위라는 성적,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경기력이었습니다. 기사에서조차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처참했다고 표현할 정도의 경기력이었습니다. 강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바로 한 수 아래로 여겼던 홍콩을 상대로도 쩔쩔맸다는 사실입니다. 진땀을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전술 실패나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이미 속부터 골마 터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명백한 신호탄입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가려왔던 그들의 민낯이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 앞에 속속들이 드러나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의 경기력에 처절한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바로 그 순간, 중국 축구는 바로 옆 나라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3 대표팀이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눈부신 장면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거울입니까? 한쪽에서는 끝없이 추락하며 안방에서조차 체면을 구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연전연승하며 아시아 2부 리그 수준으로 도약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의 비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과 절망, 성장과 퇴보라는 너무나도 선명해서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현실의 대비였습니다. 중국 팬들이 느꼈을 그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이 저는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기까지가 그들의 자존심에 그저 금이 가는 정도였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들의 심리가 어떻게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중국의 소호닷컴에서 나온 그들의 입으로 직접 내뱉은 이 경악스러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에게 괴롭힘 당하던 그 약팀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아이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괴롭힘, 스스로 괴롭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베트남을 얼마나 오만하게 얕잡아 봤는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자백인 동시에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다는 처절한 비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기에서 질까봐 두려운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이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에게 쫓기는 공포, 갑의 위치에 있던 자가 을의 위치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그 근원적인 공포입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으로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중국 축구의 공포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뼈아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금 이 거대한 공포의 서사시는 마침내 그 절정,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중국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온 그들의 목소리, 소후닷컴이 스스로의 손으로 써내려간 이 문장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향후 아시안컵과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이 베트남을 괴롭힐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친선 경기가 아닙니다. 동네 축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아시아 대륙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아시안컵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꿈의 무대 월드컵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아시아 축구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그 무대에서 이제 중국이 베트남을 상대로 더 이상 갑의 위치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바로 이 문장 하나로 아시아 축구의 권력 지도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베트남을 만나면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듯 당연하게 승점 3점을 챙겨가던 그 오만했던 시대, 그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적진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가장 정확하고도 뼈아픈 현실에 대한 그들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자, 이 격정적인 폭발이 지나고 우리 한번 한 걸음 물러서서 이 현상을 냉정하게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중국의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 한번 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공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은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옆집 베트남의 모습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지만 가지지 못했던 모든 것이 그 거울 안에 있습니다. 승리를 만들어내는 명장, 강철 같은 규율로 뭉친 젊은 선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무서운 성장세. 그리고 그들은 다시 고개를 돌려 스스로를 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무엇일까요? 끝없는 혼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뿐입니다. 한때 박항서라는 이름은 중국 축구에 떨쳐낼 수 없는 유령처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 유령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하고 더욱 실체적인, 그래서 더욱 두려운 새로운 이름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김상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 축구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진짜 공포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뼈아픈 반전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단순히 베트남에게 따라잡혔다는 그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저 위로는 아시아 최정상을 향한 격차가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데 한때 자신들이 발밑으로 깔보았던 팀들이 바로 턱 밑까지 추격해왔다는 이 냉혹한 현실 인식입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중간에 끼어버린 겁니다.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위를 향해 나아갈 수도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고 뒤로 물러설 자리조차 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야말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거인이 마주한 가장 처절한 비극이자 가장 궁극적인 공포의 실체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한 것은 일부 언론의 비관적인 전망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토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현실이며 그 공포에는 너무나도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헛된 자신감과 환상으로 가득했던 한 시대는 완벽한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제 아시아 축구의 지도 위에는 새로운 강자가 확실하게 솟아올랐고 한때의 거인은 이제 그 새로운 강자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통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준석의 명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통쾌한 두려움의 역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명품 팩트 폭격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세 가지 모두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